예, 안녕하십니까. 노후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계획안에 대해서, 일단 초안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경험이신의 박종기 이사라고 합니다. 네, 주인분들께서는 사업 내용에 대하여 많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사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노후계획도시는 공공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건설한 논의를 주거단지로서 동일한 시점에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주택 재정비 시기가 일시적으로 변화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노후도시 기능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른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주기 정비 물량을 산출하고 해당 물량의 범위 내에서 특별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자 작년에 선도지구를 지정하였고, 금해 주민 제한을 통해 2년차 정비 물량을 설정하고자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입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본 방침에 맞게 기본계획을 성남시에서 기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적정한 정비 물량의 범위 내에서 특별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해 주민제한 공고를 통해 선정된 몇 개 특별 정비구역의 특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사업 시행인가, 관리적인가, 이주 철거, 공사 착공, 준공 등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노후계획도시의 특별법에 따른 지정 혜택입니다. 일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과는 다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재건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단지 한개 소유대에 진행하며 대규모 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의 재배치를 통한 통합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우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통합재건축 사업은 여러 단지의 기반시설을 통합하여 대단위 규모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단지의 경우 통합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단일 단지로 진행되는 특성은 있으나,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문제, 용적률 상향 등 특별법을 통해 진행되어 각종 특례사항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무지개마을 상단지 신앙관용아파트는 기본계획상 연번은 54번이며 구역명은 무지개마을 1구역입니다. 현황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은 326%, 최대 용적률은 450%까지 적용이 가능하나, 정비 용적률의 결정에 따라 공공기여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한 정비 용적률 용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공기여율 산정 방식입니다. 저희 무지개마을 상단지의 면적은 39,783제곱미터이며 현황 용적률은 210.9%입니다. 정비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 326% 이하의 경우 일부가 즉 1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여 11.51%의 공공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남시 기본계획상 정한 기준 용적률,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326%. 326%의 기준 용적률에서 저희 무지개마을 상단지의 현황 용적률 210%를 뺀 115%의 10%를 공공기여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에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는데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은 300%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법적상한 용적률의 150% 범위까지 완화, 즉 300%가 아니고 4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400%, 450%의 두 개의 구간을 세분화하여 각각 41%, 50%의 공공기여율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일단 저희가 정비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이 326%까지 했을 경우에
공공기여금은 약 438억 원이 계산이 되어지고요. 정비 용적률이 400%일 경우에 공공기여금은 41.85%, 공공기여금은 약 1,350억 원입니다. 정비 용적률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사업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한 용적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식마을 상단지의 계획의 교형입니다. 위치는 성남시 동남구 구미동 201번 지기 도시계마을 상단지이며 면적은 약 39,783제곱미터입니다. 현황 용적률은 210.9%로서 현황 세대수는 964세대입니다. 향후 주민 제한 공모를 위한 세부 지침이 발표될 예정으로 세부 지침 발표 이전에 계획에 대한 준비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액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우선하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이룩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실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대상지는 오려에서 교량을 건너서 바로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단지로서 주변에 탄천을 끼고 있는 단지입니다. 대상지 동치구로는 리모델링 사업 진행 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무지개로, 미군로, 구미로 등의 대로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북쪽으로 탄천이 흐르고 있어 오려를 기준으로 주택단지로 진입을 위한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구미어린이공원, 구미공원, 오리공원 등의 공원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추가 공원 확보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복초등학교 확보로 주변 학교로 인한 인종제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탄천, 공원 등과 연결할 수 있는 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토지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진출입 동선입니다. 대상지는 사면이 중로 이상의 큰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면적 기준상 도로 신설을 통한 진출입구 확보는 불필요하여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진출입구 계획 및 차량 동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 법령상 제3조 일반 주거지역의 정비 용적률은 최대 450%까지 가능한 주거 환경 및 공공기업 납부를 고려하여 최적의 정비 용적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비 용적률과 연계하여 최적의 계획 세대수를 계획하겠습니다. 지역 여건 및 사업성을 고려하여 적정 주택 규모를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진단 면제를 위한 공공기여형 초과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타당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비 및 공공기여금 산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구성안에 대한 토지용 계획안입니다. 전체 39,659제곱미터 중 공동주택 용지 면적은 약 94.9%인 37,652제곱미터로 계획하였고 정비 기간에서 도로의 면적은 약 2,007제곱미터로 5.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너무 많은 기술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지향을 하였고 최대한 추가적인 세대가 개발 완료 후에 추가되는 세대를 고려하여 도로를 일부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 기본계획 중 생활 에소시스템이나 공원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필수 확보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구역 진출을 위한 완화 차원에서 도로 확보만 계획에 반영하여 기반시설을 최소화하고 대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정비구 지정에 대한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크게 준비 단계, 계획 수립 단계, 이반 제한 및 행정 절차 진행 단계입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한 공모 일정, 전문화된 계획 검토를 통해 도출된 계획안 기준으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향후 성남시에서 발표할 주민 제한 공모 지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모 지침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개괄적인 회사 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화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설계 분야의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조합 건축사사무소 현의 지정훈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앞서서 설명 들으신 거는 도시 설계 기간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도시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단지의 층수나 대략적인 용적률, 기후차나 비율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단계별로 넘어가시면서 동의서를 내셔야 되잖아요. 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얼마큼 지어지고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내시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확정되는 안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 여러분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 시점에 가셔야 정확하게 몇 세대에 몇 층으로 어떻게 편현대가 어떻게 건립이 되는구나 정도를 아시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치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지역지구를 보시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지구단 계획으로서 저희는 성남 비행장 때문에 비행 안전 3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비행 안전 구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토지용대를 보셨다시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의 재개발에는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비 사업의 개념은 토지 정형화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좁으면 도로를 좀 더 확보를 하고 공원이 부족하면 공원도 확보하고 하는데 분당이 이미 신도시가 지어질 때에 도로 체계라든가 공원 체계, 학군에 대한 체계가 이미 잡혀 있고 다만 이제 건물 노후도 때문에 지금 노후 신도시 특별법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배치를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아파트 출입구가 현재 있는 출입구가 적정하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대로변과 천변 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게 될 텐데 차량이 이제 지금 세대수보다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감석 차선에 가는 거 만들게 됩니다. 그거에 따른 일부 기술차는 변경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건폐율은 법적으로는 50% 이하인데 22% 조금 안 되게 계획이 되어 있고 용적률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 자체를 326%를 줍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26%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최대 450%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320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공공기업에 대한 금액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단은 326% 기술 용적률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인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차츰차츰 단계가 진행되고 추진이 조합이 설립이 되는 과정 중에 더 그때 가서 분양시장과 그때 가서 공사비 물량 이런 거 계산을 필요해 봤을 때 용적률을 좀 더 키워도 되겠다 안 되겠다는 주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설명은 326%로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지하 3층이고요. 층수는 현재 34층, 35층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고로 올린다고 했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비행 안전 보도 때 그 한계 때문에 최대로 올리면 한 40층 정도까지는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35층 내외에서 한 이유가 12층짜리 15층, 20층, 25층 넘어가면서 공사비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점점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게 됐어요. 예전에 포항에서도 지진 나고 그래서 지진 나는 관계로 우리나라도 점점 이 지진에 대한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지진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구조체를 튼튼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파트가 층수가 높아질수록 콘크리트나 철근 강도를 굉장히 세게 줍니다. 그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세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공사비하고 붙여서 연결되다 보니
법적으로 또는 건축 심의위원회 진행을 할 때에 35층이 넘어가거나 40층이 근접하게 되면 더 심의위원회에서 센 걸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26%일 때는 대략 35층 가능한데 용적률을 400%까지 하시겠다 하시면 결국은 층수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6% 층수 35층 지하 3층 규모에서 평형 비율은 약 24평, 34평, 47평 세 가지 타입으로 일단은 구성을 했을 때 총 세대수가 대략 한 12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 설계사가 현재 이 서울 경기 일대의 분양 시장 경기의 추세로만 산출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 조합원님들, 주민들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평형대가 대략 20평대에서 30평대 초반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40평대가 필요 없다, 없애지 않아. 나중에 결정을 해주시면 물론 40평대가 없어지는 용적률만큼 소형평을 더 지으면 세대수는 1200세대보다 더 늘어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10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에 40평대가 없는 단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라고 하거든요. 대단지면 40평대가 없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면적은 40평대 초반도 40평도 괜찮고 41평도 괜찮다 하시면 그때 가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현재 우리 주민 여러분들 세대수는 964세대이고 신축 세대수는 대략 한 1193세대, 1200세대, 7세대 빠진다고 보시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계략적으로 1200세대 내려가 되겠구나. 그리고 용적률을 더 받으면 세대수는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또는 사실 큰 평형을 좀 줄이면 작은 평형이 더 늘어나니까 세대수는 제가 예측하면 대략 1300세대 가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관계로 오면에 또 하나는 주차됐습니다. 현재 계시는 주차 건물의 주차 대수는 세대수 한 대도 안 나오죠. 0.8대로 검사가 되고 있는데 아마 각 집에서 돌아가신 주차장들 아마 거의 2대 정도 되시지 않을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세대수는 계획 주차 대수는 한 1.5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대랑 2대를 갖고 계시니까 2대를 하자 좋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설계하는 사람도 세대당 2대 설계해달라고 좋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니까 설계를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근데 주차장을 최근에는 트렌드가 뿐만 아니라 건축 심의 기준이 돼요.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빨리 말합니다. 주차는 전부 다 지하로. 왜? 지상은 전부 다 공원화 계획을 하기 때문에 모든 주차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200세대에서 지하 3층으로 했을 때는 1.5대 계산해서 지하 300층 정도면 어느 정도 주차가 돼요. 근데 세대수가 늘거나 또는 주차 대수를 세대당 1.5대가 아니라 세대당 2대를 하다 그러면 지하를 1층을 더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 1층을 파는 그 지하 건설이라고 지하 4층을 파는 건설이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건설 관련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가 지하 1층에 거의 4~5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를 깊게 파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적정한 그 주차 개수와 주차 규모를 찾아야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대범위 시설은 현행 법에 맞춰서 좀 설치를 했고요.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단지에 유치원이 있어요. 원래 유치원은 교육 청소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부지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더러 예전에 우리 아파트 단지처럼 공유 주거로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지금 학생 수가 없다는 걸 모르겠는데 학생 수가 꽤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건축을 하더라도 유치원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직 이것도 확정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등기부를 확인을 했을 때 현행 그 유치원을 쓰고 있는 면적이 대략 한 750제곱미터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재건축하는 것도 그 정도 면적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근린생활시설도 일부 좀 900제곱미터 정도가
계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행안전 3구역이라고 하는데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왼쪽 위에 화면에 보시면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게 8주로 비행기가 착륙하고 뜨는 그 비행기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안전구역은 최소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 8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8주로 구역은 이 활주로에서 진짜 가장 가까운 곳부터 1구역, 조금 떨어진 데가 2구역, 우리 분당도 구미동 같은 경우는 비행안전 3구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럼 4, 5, 6은 어디냐? 이 활주로 옆체, 위에 보시면 무슨 운동장 트랙처럼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가 비행기 활주로 왼쪽, 오른쪽, 거기가 가까운 데를 기준으로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성남 비행장으로부터 그 옆에 포함된 성남 구시까지는 비행 활주로 덧뿌리기 때문에 거기는 비행안전구역. 우리 구미동 무지개 말 같은 경우는 이 활주로 노선이기 때문에 비행안전 3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대부분 설명에 가실 때 아직은 우리가 계획이 아직 정비계획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왜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시는데 오늘 설명에 오셔서는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거예요. 우리 구역은 한없이 50cm씩 올릴 수 있는 구역은 아닙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 때문에 지금 고시가 되는 거 뭐냐면 비행안전 3구역은 해발고도 180m 정도로 되어 있어요. 해발고도 바닷물 높이에서 지게 돼요. 바닷물 높이에서 180m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 무지개마을 3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해발 고도 50m에서 54m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80m에서 50m를 뺀 나머지 120m 가지고 사후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 화면에 보시면 활주로 기본 높이가 현재 28.34 그래서 거기서 따지면 152m인데 우리 무지개마을 3단지는 거기서 또 높아져서 54 레벨이 되기 때문에 해발고도 180.34에서 거꾸로 120.34m까지만 126.34m까지만 지을 수 있다. 요거를 충수로 환산을 하면 정말 저 숱하게 층고를 낮게 되면 한 41층까지 돼요. 그러니까 요게 충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비행안전법에서는 피레층, 아파트 꼭대기에 있는 피레층까지도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거는 한 40층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충고를 2.8m 우리 보통 건축 재개발에서는 충수가 만약에 이 한동안 정해져 있으면 최대한 많은 세대수를 넣어서 최대한 많이 분양을 해야 조합원 여러분 분담금이 더 낮아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2.8m를 하는데 최고 트렌드는 2.8m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일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시공사들이 제안할 때 우리는 충고를 한 층당 3m 하겠다, 3.2m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개방도는 크게 하시는데 그 또한도 나중에 조합원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준은 3m가 조금 안 되는 기준을 했을 때 대략 한 35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보시는 게 이제 앞서 보신 토지 이용 계획을 근거한 저희 아파트 100지도가 되겠습니다. 총 9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위에 부스름하게 보이는 게 제일 큰 40평형대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 부분으로 보이는 게 20평대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30평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쪽이 그나마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길 건너에 그 상가 연속성 때문에 상가를 사거리 도서리 쪽으로 배치를 했고 보시는 화면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 도로 미군로에서 내려오는 쪽에 단지 출입구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탄천발 쪽으로 도로 이면 도로 쪽으로도 출구가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40평대하고 그 아래에 있는 동이 제일 높은 35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로변 쪽에 있는 것들은 그보다 조금 낮은 33층, 32층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아파트 설계를 할 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개념적으로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는 건축물이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법은 다 저축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아파트 층수에 관련된 부분은 건축법, 주택법에 많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성내가 같은 아파트가. 근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쓰러져도 그 뒤에 동이 안 닿아야 돼요. 말하자면 아파트 높이가 100m면 이 앞에 동이 100m면 뒤 동은 아파트 높이만큼 떨어져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다 보니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드특별법이라든가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우리는 0.8배로 할게, 우리는 0.5배로 할게 이렇게 완화를 시켜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지금 보면 왼쪽 위에 보시면 동글뱅이 N이라고 써있는 부분, N적인 그쪽이 정북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부분 정남방향이 없고 저보다 남동 남서방향으로만 지금 이제 돼 있죠. 그 이유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쪽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남쪽으로 똑같이 이 일자로만 해가다 보시면 지금 35층이면 35층만큼 뒤로 그 뒤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가상에 있는 돈은 한 동씩 다 빼야지만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적률 320% 또는 400%까지 가려면 결국은 45도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계획은 부대공원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넣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중에 그 지하에 따라서 빛이나 환기 때문에 썬큰 계획도 향후에 추가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탄천편, 건너편 쪽에서 봤을 때 우리 아파트 단지가 나중에 한번 지어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단지 내부 안에서 우리 그 동과 동 사이에 큰 공원, 지상을 줬다가 말씀드렸죠. 주차장 없이 지상을 공원화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쾌적한 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 이미지로 봐주시면 돼요. 주동 하부에서 단지를 밑에 내려다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썬큰도 있고 수공간도 있고 이렇게 쾌적한 아파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형에 따른 단지 설명인데 이 설명은 아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평형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냥 참고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3베이, 4베이 하잖아요. 4베이는 뭐냐면 거실이 있는 주 대부분 방향이라고 하고 거기에 방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밀집했냐에 따라서 3베이나 4베이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 선호하시는 평형들이 앞에 창문 열고 저 뒤쪽에 주방 창문 열어서 통풍되는 이 판상형 구조를 많이 찾으시는데 좀 전에 배치를 보셨다시피 아파트가 대부분 니은자 또는 V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 판상형은 이 날개 끝쪽으로 분명 판상형 형태가 들어가는데 분명히 꺾어지는 몸통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탑상형 구조라고 해서 수도권에서는 이 탑상형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탑상형보다는 판상형 형태의 단세대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 정도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33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는 비슷합니다. 한데 각 실별이 크기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운데 흰 세대, 탑상형이라고 되어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보신 84A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기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글쎄요. 지금 우리 우지마을이 정비계획 수립이 되고 향후 조합이 설립이 돼서 시공사고 입주 시기가 된다고 했을 때 아마 짧아도 7년에서 보통 한 10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타입이 유행을 하지만 그 시대에 가서는 또 어떤 타입이 유행이 될지는 몰라요. 다만 가장 가까운 건 시공사를 뽑는 시점, 그리고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는 그 시점은 착공만 들어가면 보통 3년에서 3년 반이 입주가 되니까 그럼 그 시점에 가서는 시공사가 제안하거나 또는 그 시점에 유행하는 타입을 다시 또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규모구나, 이 정도 반 개수가 나오는구나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운데 껴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대복리 시설인데요. 어차피 이거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제 그 소위 경로당, 유준형법 같이 영어를 많이 쓰니까 시니어들만 하시는데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좀 쾌적한 공간이 아니었는데 이제 사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시도입니다. 이렇게 쾌적한 공간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칠드런클럽하고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은 별개고요. 어린이집 이거는 1000세대, 1200세대의 규모에 맞는 어린이집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그리고 다음 개돌센터라 해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옛날 말로 타가서요. 좀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어린이집은 보통 한 3시, 2시쯤 끝나죠. 근데 맞벌이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맡아서 돌봄해주는 다음 개돌센터가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클럽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피트니스하고 골프에 관련된 수단들은 당연히 설치가 되는 추세고요. 다음은 이제 특화계획인데요. 이거는 이제 몇 가지만 그냥 읽어드리기만 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친환경 이런 것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신재생에 그래서 태양광은 무조건 들어갔다. 그리고 전력 엘리베이터가 움직여도 물론 전기를 소비하는 엘리베이터지만 움직여도 계속 어느 정도는